누가 호다닥 뛰어? 누가 뛰어가는데? 여기 좀 찍혔는데? 누가 호다닥 뛰어가는 거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이커 최종 발표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어느 정도 결과물을 조금 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을 조금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 추후 결정할 게 있어서 네, 일단 그래서 스타타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레전드 나이틴 첫 번째로 발표할 것 같고 네, 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됐다. 쇼가 안 돼. 왜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응, 슬라이드 쇼가 안 돼. 어? 아, 에? 뭐야, 뭘 누른 거야? 이제 맞아. 오케이. 레전드 나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먼저 3주차 활동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차에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웹사이트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매주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3주차 때는 트립챗 AI라는 배너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홈이나 추천 여행지, 문의하기 같이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인기 여행지 사진을 또 추가해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내리시면 전국에 갈 만한 여행지 지도를 추가해서 어떤 여행지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행지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초기 설정 판인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인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2주차 때는 여행지 테마와 누구랑 여행 가는지 이런 거 없었는데 3주차 때 회의를 통해서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테마를 넣었고 그다음에 누구랑 여행 가는지 가족인지 애인인지 혼자 가는지 이런 것 또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글씨만 있었는데 여행지 사진도 같이 있으면은 고를 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 설정을 다 끝내고 넘어가면 트립 AI와 대화를 하시면서 여행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주차 활동인데요. 4주차에는 이렇게 유튜브 API를 통해서 메인 화면에 한국 여행지 풍경을 띄워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떤 여행지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API를 통해서 여행지 풍경을 추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피그마로 디자인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글씨들은 이제 그냥 계획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메인 화면 디자인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라는 이런 예정 사항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더 간결화해서 여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트립 AI가 무엇인지 여기에 트립 AI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화면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홈을 누르면 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설정을 했습니다. 어, 나와요.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어? 오버까지 했어? 피그마 이번엔 채팅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채팅창이 나오기 전에 스텝에 따라 기본 세팅을 한 뒤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팅창 옆에는 유튜브 영상과 사진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때 지도로 가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맵 API를 통해 도착지까지의 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날씨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상청 API를 따서 해당 날짜의 날씨도 확인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목록들입니다. 먼저 지도 API를 이용해 여행지까지의 거리 표시 기능을 추가해야 되고 기상청 API를 통해 해당 여행 날짜의 날씨 정보를 추가해야 하며 디자인 구상한 대로 CSS를 통해 구현해야 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일찍은. 그 유튜브 API까지는 땄고 뭐 나머지도 찾아보니까 API가 다 나와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맵 시연하시거든요. 네. 직선거리도 나와 있고. 그거는 아직 시연한 게 아니라 스크린샷 따서 나온 거라서 네, 그냥 임의로 여기 그냥 임의로 강릉을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어디까지? 지금 요것들은 그냥 다 피그마로 디자인까지만 됐고 실제로 된 것들은 네, 그냥 요게 단데 일단 오늘 남아서 밤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발표 이제 달라진 부분. 중간 발표 이후에 일단 디자인 초안들을 이렇게 다 개선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 발표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 API도 일단 구현을 한 거를 확인했고 기상청 API도 확인을 해서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냐. 갑자기 안 되지. 아니다. 그치. 다시 좀.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발표 이후에 피그마를 통해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선 작업을 했고 여기도 어바웃 화면까지 디자인을 했으며 그 다음에 실제로 추가한 작업은 유튜브 API가 다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기상청 API를 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그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HTML이나 CSS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네. 할 때 일단 네. 확률 정도 확률은 일단 이게
오류 없이 그냥 계속 오류 없이 다 작동이 되면은 한 80% 확률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면 그 지도는 이제 확인해봤는데 동선을 따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지역에 약간 간단한 지도만 보여주는 형식 저희가 API를 여러 개 적용하려고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저런 디자인 같은 거는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일주일 동안 아예 저것만 할 거라서 최대한 해보려고. 저게 그 동선이 아니더라도 각각 여러 여행지의 지도 정보를 준다고 까지는 카카오 디벨로퍼 API 들어가는데 카카오의 공식 그거 보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 안에 할수 있어요. 되게 동선을 다른 문제가 아, 그 지도를 경로 찍는 거야 그 좌표 찍는 것까지는 쉽게 되고 그리고 또 길 찾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해서 나온 그 구체적인 지역 장소명을 나옵니다. 그거는 그건 잘했는데 그러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1, 2, 3, 4팀 나와주세요. 1, 2, 3, 4. 왜? PDF로 올렸구나. 괜찮아요. 저는 F11. 감사합니다. 1, 2, 3, 4조 발표를 맡은 전유진입니다. 네, 일단 저희 웹페이지 상황 보고 드리면 이 순서대로 얘기 드릴 텐데요. 일단 팀 인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웹 파트, AI 파트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끝으로 웹 배포하고 대회 제출한 것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웹페이지 이름을 무신고로 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스타일이 무엇인고 해서 무신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신고가 약간 망고 같은 느낌을 나타낸다 해서 좀 주황색, 노란색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팀 인원 변경 사항은 저희가 원래 태훈 선배가 웹 파트로 같이 열심히 힘써 주셨는데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이 생기셔서 중도에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대회 제출은 함께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파트인데요. 실행 오류 해결 파트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404 오류가 있었는데요. 실행을 저희가 사진을 넣으면 그 스타일을 분석을 해주는 웹페이지인데 그 분석 버튼을 누르면 404 에러가 뜨는 에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OG 타이틀, OG 디스크립션 옵션을 추가를 했는데요. 메타 태그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 크롬에서 맨 위에 뜨는 곳에서 아이콘 부분을 저희 망고 컨셉에 맞춰서 망고 아이콘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카톡 같은 데에서 웹페이지 공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뜨도록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스마클 로고를 넣었는데요.
그 기존에는 그냥 그 눕기를 따지 않은 상태로 붙였었는데 이번엔 눕기 딴 로고를 구하게 돼서 그 로고를 붙였고 하이퍼링크에는 그 저희 스마이클 기퍼브나 노션으로 타고 가게끔 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감은 저희 망고 컨셉에 맞게 주황색과 노란색을 그라데이션 하도록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을 때 검은색으로 그 테두리를 나타낼 수 있게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파트인데요. 모델 성능을 향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트레인 어큐러시가 93%에 그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50%밖에 되지 않은 낮은 성능이었는데 저희가 레스넷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 레이어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적절한 레이어를 추가를 했더니 94%와 61%로 모델 성능이 대폭 향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원래 256 레이어만 추가를 했었는데 이제 1024로 추가를 하니 많이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용량 차이 때문에 그 성능을 향상시켜도 올릴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알집으로 묶는 방식을 도입을 잘 해서 그래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웹배포와 대외 제출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당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론트엔드나 백엔드가 그 기초적인 노베이스였던 상황에서 대회를 임했기 때문에 웹배포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과 폴더를 저희가 일단은 파이썬 애니웨어라는 웹페이지를 이용을 했고요. 여기서 웹배포를 거쳤습니다. 일단 웹페이지에 파일과 폴더를 모두 업로드를 해야 했는데 이게 다 수동 업로드 방식이고 저희가 개발했던 게 10,000개가 넘는 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실제로 업로드를 민정이가 해주긴 했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업로드해야 할 게 생겨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zip 파일로 업로드한 다음에 웹페이지 내 배시 콘솔 창에서 unzip file.zip 명령을 내리니까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업로드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 워킹 디렉토리 파이썬 버전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WSFI configuration 파일 하고 스태틱 파일을 명시를 해줘야 했었는데요. 여기서 WSFI configuration 파일을 작성을 해줘야 했었는데요. 이 파일은 웹을 실행시킬 때 구동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번 코드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우리 환경에 맞는 코드를 찾는 데 시간 소요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에러가 많이 떠서 에러 로그를 확인을 하면서 디버깅을 진행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웹 내 콘솔 창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코드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줬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운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각 버전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운받아줬고요. 라이브러리가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하는 거는 따로 수동으로 일일이 설치를 해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게 가상 환경 안에 라이브러리를 받았어야 했는데 코드가 있는 로컬 파일에다가 다운을 받는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 차이를 몰라서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되게 오래 시간을 썼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메인 코드에서 app.run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디버깅 모드로 되어 있으면 웹페이지가 실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발견해서 디버그
equal false로 바꿔줬더니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구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웹 배포에 성공을 했고요. 이 URL을 제출을 했어야 그 대회 제출이 완료가 되는 상태여서 안정적으로 잘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그 사진을 넣고 하면은 결과가 뜹니다. 그 스트릿 패션 스타일이냐, 뭐 캐주얼이냐, 포멀이냐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된 사진이 뜨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스마클 페이지가 떠요. 어디 갔지? 아, 네, 그렇게 해서 웹배포까지 마무리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지 분석 실행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류가 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 이미지와 함께 스타일에 맞는 쇼핑몰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HTML 상태 코드 변환했을 때 404는 네. 웹페이지 상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저희가 404 에러가 뜨는 HTML을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그 정상적으로 실행을 돼야 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404 에러로 튀어가죠. 정확한 에러인지 잘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웹페이지가 아니라 AI 파트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이가 잘 해결해 줬습니다. 로그인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 모델이 커서 그런지 그 로컬에서는 실행이 잘 되는데 파이썬 애니웨어에 올라가 있는 거는 자꾸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분석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아직 그 이미지 올렸을 때 파이썬 애니웨어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프론트엔드만 잘 구현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틱틱폭폭 팀 나와주세요. 비대면이. 비대면이구나. 그 발표자 있나요? 지금 네, 저요. 좀. 네. 네, 발표자 맞죠? 네. 네, 그 화면 공유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됐나요? 네.
네, 1조 5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전 실습 요약, 실습 진행 상황, 향후 계획 순입니다. 이전 실습을 요약하자면 먼저 저희 조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뒤에 왼쪽 사진처럼 페이지들의 초안을 만들어 놓고 메인 페이지를 간단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까지는 개인정보 입력란과 디자인을 좀 더 맞게 수정해서 메인 페이지를 변경하였고 퍼스널 컬러와 관련된 채팅까지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한번 네? 네. 잘 네. 되나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1주 5주차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전 실습 죄송한데 네, 왜 이러지? 잠깐만. 안 돼요? F5 누르셨으면은 그 페이지를 공유를 해야 돼요. F5를 누르게 되면은 슬라이드쇼 창이 새로 열리거든요. 그 창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공유 풀고 네. 그럼 네, 공유 한번 풀어볼래요? 네. 그리고 F5를 일단 먼저 누르고 그리고 팀즈 창을 열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시죠. 아직 안 돼요? 슬라이드쇼로 안 나오거든요. 공유를 풀고 슬라이드 창 공유 말고 화면 전체 여기 공유 버튼 누르면 네. 두 가지가 뜨거든요. 네. 화면하고 창인데 화면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화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전체 화면 해보실래요? 전체 화면이요? 네, 전체 화면. 시작이요. 네. 보이나요, 지금? 네, 보여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전 실습을 먼저 요약하면 저희 조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왼쪽 사진처럼 페이지들의 초안을 만들고 메인 페이지를 간단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까지는 개인정보 입력란과 디자인을 수정해서 메인 페이지를 변경하였고요. 퍼스널 컬러와 관련된 채팅까지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에는 기존의 강아지 사진에서 챗봇 이름인 스타일리 사진으로 메인 페이지 사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팅 창구 기존에는 사용자와 인공지능 모두 동일한 색의 말풍선과 글자색이었는데 가독성을 높이고자 사용자와 인공지능의 채팅색을 다르게 변경하고 채팅 위치도 인공지능은 왼쪽으로 사용자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때 채팅으로만 퍼스널 컬러를 판별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퍼스널 컬러, 해당 퍼스널 컬러의 특징, 연예인과 퍼센트까지 나타나게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크롤링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퍼스널 컬러 판별 서비스를 학습시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서버를 구축해서 서버 배포까지 완료하고 대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웹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더 모던하고 전문적인 느낌으로 변경하기로 해서 피그마 강의를 수강하고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기존 페이지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퍼스널 컬러 진단 페이지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어울리는 화장품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화장품 추천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퍼스널 컬러 결과에 따라 각각 어울리는 화장품을 추천하는 정보를 추가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에 따라 다 다른 화장품을 추천해 주고요. 앞으로는 모던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웹 컨셉에 맞게 채팅창을 사진에 표시해 둔 것처럼 구현할 계획이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쇼핑몰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척추 수술 2,300만 원 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수술 2,300만 원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렇게 아두이노 팀, AI 팀, 프론트엔드 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팀에서 한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압방석입니다. 저희가 앉은 자세에 따라서 그런 걸 표현하는 감압방석인데 저희 이번에는 가 조금 있네요.
일단은 저희 그 내부 코딩이나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었고, 이번 주는 외형 구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전선 엄청 들어있는 거 보이는데, 안쪽에 그 바깥쪽으로 흉하게 안 보이게 전선 안에 내설하는 거 하고, 그거 다시 덮는 것까지 끝냈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한 기능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자세에 맞게끔 그 기본값을 다시 한번 초기화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서 버튼을 넣어가지고 이쪽 끝에 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래 저 플라스틱 저것도 플라스틱 케이스도 저희가 이번 주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안에 넣고, 여기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 보이진 않지만 옆에 충전 포트랑 이 전원 전체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같은 걸 예쁘게 밖으로 보이게끔 하게끔 제작하는 걸 했습니다. 그 배터리랑 충전 모듈을 더 달았고요. 저희가 했던 거 두 번째는 스탠드인데요. 저희 스탠드에 조금 흠이었던 게 조도 센서 구멍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제대로 조도 센서 구멍을 냈고, 그리고 네오픽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원활하게 전선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구멍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완료해서 이번에 각 부품들 붙여가지고 겉면 도색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색을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외형 구현을 했으면 저희 아두이노 팀에서 아직 코딩 관련해서 구현이 안 된 게 통신 쪽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블루투스 하려고 하다가 자주 막혀가지고 와이파이로 바꿨다가 이번에 다른 분한테 조언을 얻어서 블루투스 모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에 왜 안 됐는지 오류 분석하고 부품 교체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아두이노 상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낼지, 아니면 뭐 PC에 있는 뭐 다른 기능을 통해서 보낼지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팀은 그 자세 불균형을 크게 거북목이랑 어깨 비대칭으로 나눠가지고 자세 교정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사진이 그 코드 일부랑 데이터셋을 나타낸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세가 바르면 굿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자세가 불균형하면 거북목의 경우에는 텍스트넥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어깨 비대칭의 경우에는 숄더라는 단어를 표시합니다. 자세가 불균형할 때는 그 말씀드린 그 단어들 옆에서 그 횟수를 세서 카운트를 나타냅니다. AI를 학습시킬수록 그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2,000개 정도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EDA 및 전처리 부분에서는 비저빌리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은 것을 진행했는데, 비저빌리티는 해당 관절을 얼마나 잘 추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이 수치가 90%보다 낮으면 학습을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왼쪽 사진 보시면 어깨 라인이 그 12번까지라서 우리가 어깨 라인까지 데이터 남기고 다 제거했습니다.
상관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13개 곱하기 4개 데이터를 의미. 아이씨. X, Y, Z, V라는 4개의 데이터에 곱하기 13개를 해서 상관계수를 모두 그래프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각각의 관절 정보에 대한 상관계수를 뽑아내는 모듈인 스테이트 모듈에 피어슨 함수를 만들어서 낮은 상관계수들을 판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라인까지의 관절 정보 중에서 비자빌리티와 거북목 클래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래는 각 관절에 X, Y, Z 좌표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실험들을 거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각도가 거북목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도에 대한 정보를 CSV에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함수를 만들어 각도 콜럼을 추가해 줬는데요. 80% 내외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제스나누에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여기 텍스트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카운트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쿠다 설치를 통해서 실시간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능이나 좀 저희가 나타내고자 했던 얘기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피그마를 통해서 웹 디자인을 아예 싹 갈았고요. 그리고 데브 모드라는 게 한 달 전쯤에 나왔다고 찾은 것 같은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HTML이랑 CSS 코딩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나 뭐 카메라 보여주는 부분, 영상 넣는 부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이게 제가 GIF를 넣어놨는데 PDF라고 안 보이네요. 그래서 Node.js 서버를 구축하고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익스프레스랑 이 두 가지를 연동시킨 다음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돼야 되는데 안 나와서 아쉽네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오늘 안에 CSV 파일 수집과更新, 그리고 쿠다 세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배포를 한 다음 테스트를 통해 일요일인 20일 안에 좀 모든 수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화이팅! 네, 에이즈 오브 트론 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발표를 맡은 페이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네, 그럼 로그인하는 아이디 한번 이게 분석을 나 아까 해봤는데. 여기 짠. 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캘린더 발표를 맡은 양지은입니다. 근데 왜 깨지죠? 일단 그냥 해볼게요. 우선 서비스 소개를 한 후, 그 다음에 캘린더의 개발 목표 및 필요성, 이후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 결과물, 그리고 추가 기능, 이후 이제 제출하고 추후에 뭘 더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채팅창 오른쪽에 보이는 채팅창에 그 항목과 기간을 입력해서 그 챗봇에게 이렇게 스케줄을 짜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일정을 짜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달력에 옮기는 건데 원래 목표했던 거는 그 챗봇이 짜준 일정이 나오고 이제 위에 얼러트 창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런 창이 뜨면 이제 사용자가 마음에 들면 예를 누르면 그걸 자동으로 달력에 옮기는 걸 목표로 하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일단은 대회 제출한 것은 달력에 수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안으로 디자인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개발 목표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일정 짜는 것을 막막해 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항목을 쉽게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계획 짜는 것이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손으로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챗봇이 그 항목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챗봇에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로그인 창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회원가입 창입니다. 그리고 이게 캘린더 창인데요. 그 세 창을 이제 배경을 통일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넘어가면 여기 오른쪽에 채팅창이 보이시죠? 이거는 챗GPT API 키를 구매해서 그 챗GPT API를 활용해서 구현한 채팅창입니다. 그리고 그 챗GPT 프롬프트를 최적화해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원하는 형식으로 챗GPT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로그아웃 버튼, 여기 보이시는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만약에 다르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다르면 오류가 뜨고 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필수 조건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또 경고창을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 입력한 아이디가
기존에 이미 등록된 경우, 중복되는 경우 경고창으로 아이디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두 오류 없이 잘 회원가입이 되었으면은 경고창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줍니다. 이거는 일단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볼 건데 저번에 중간 발표 때도 보여줬던 건데 이렇게 날짜를 드래그하면은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와 같이 토익 공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달력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도 여러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크 단위 그리고 데이 단위별로 스케줄을 또 짤 수도 있습니다. 그 위크 단위, 데이 단위로 짜고 그다음에 먼스 단위 캘린더로 돌아오면은 다음과 같이 4일, 5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하고 추후에 개발할 것은 챗봇이 그 답한 일정을 캘린더에 자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클릭 시 나오는 모달창 구현하기 그리고 일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그 캘린더에 옮기는 거랑 마지막으로 챗봇으로부터 오는 답변이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 로딩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트인데요. 뭐, 할 일과 기간을 함께 입력해 주세요. 라고 여기서 써 있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토익 공부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용자는 챗봇이 울트론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는 이제 준수 오빠의 집에서 키우는 토리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식과 내용을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도 떠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현재 날에 해당하는 날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띄우게 했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미국식 시간이어가지고 막 12시가 지났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잘 됩니다. 로그아웃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고 회원 가입도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아까 챗봇 했을 때 네. 날짜 이상하로 챗봇이요? 아니 챗봇 답장 왔을 때 날짜가 날짜요? 아직 더 학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얘가 좀 그러시네. 오늘부터 해달라고 합니다. 네, 김풀팀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응. 온라인 하는 사람이 할 건데 그건 어떻게 중간에 하면 돼요? 중간에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중간 발표해달라고 하고 그냥 팀장이 하나 틀어주면 하는 거라서. 그냥 그 사람 마시고 말하지. 너가 하면 넘겨줘. 제가 하나 남았어요? 응. 너 여기서 그냥 그건 이제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네가? 응? 너또안 보는 것 같은데? 뭐
긴발 유효팀 5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웹 담당 유효팀, AI팀인 긴발팀의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웹팀에서는 제작된 페이지 보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성공 후에 성공 여부에 대한 알림이 없어서 회원가입이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를 보완해서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나타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하였고, 취소를 누르면 그대로 그 페이지에 잔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전에 로그인이 완료되지 않아도 그냥 조인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는데, 현재는 로그인이 완료되었을 때만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멜로디 다이어리라는 페이지의 이름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기록을 그날의 감정에 맞는 노래와 함께 기록한다는 페이지의 특성을 따 이런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요. 다음은 메인 페이지와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그날의 날짜와 함께 일기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 1초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날짜가 지날 경우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기 작성 페이지의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활용해서 줄바꿈과 자동 스크롤 생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기의 전체 내용이 지워지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글을 쓰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그 전체 내용이 사라지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자동 스크롤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전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은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해 이후 계획은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해서 일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웹페이지에 그 AI팀이 만든 AI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AI팀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AI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희는 일단 모델을 완성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일단 링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크. 잠깐만. 네, 로딩 중이었어. 이렇게 모델을 완성을 했는데, 처음에 일단은 모델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처음 일단 콜앱 환경 설정을 통해서 뭐 그 NLP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나 혹은 딥러닝 모델에 쓸 수 있는 MXNet 등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설치하고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 밑으로. 그럼 데이터셋 전처리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감성대화 말뭉치라는 파일을 로드하여 센텐스 열 옆에 있는 대화 문장과 이모션 열에 있는 감성 레이블을 추출했습니다. 또한 기쁨을 0, 상처를 1, 분노를 2, 슬픔을 3, 불안을 4, 당을 5로 매핑하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질문과 레이블을 데이터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 항목은 질문 문장과 해당되는 감성 레이블의 숫자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 그래서 여기 데이터 위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 엑셀 파일에서 2만 번째를 했을 때 이게 문장이 나타나고 문장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게 상처이니까 상처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됐고 데이터 분리를 들어가면 데이터 분리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할 학습 데이터와 모듈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될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했고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1대 4로 비율로 분류하여 좀 더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기 처음에 클래스 함수를 활용했는데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그 BERT 데이터셋 클래스는 파이토치의 데이터셋 클래스를 상속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처음에 데이터셋 클래스의 생성자 init에서는 이제 입력 데이터, 뭐 토크나이저, 최대 시퀀스 길이 등을 인자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RT 센텐스 트랜스폼 클래스를 사용하여 입력 문장을 BERT 모델의 입력 형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장을 토크나이징하고 각 토큰을 인덱스로 변환해서 CLS 및 SEP 토큰을 삽입하고 타입 AI 및 ID 및 UU기를 생성했습니다. 이때 CLS랑 SEP 토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CLS는 이제 이 BERT 모델에서 특별한 의미를 짓는 토큰인데 이제 CLS는 이제 모든 입력 시퀀스의 시작에 위치한 토큰이고 SEP는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배가 고프다 점심을 먹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CLS고 점심을 먹자에서 이제 문단을 나눠 쓰는데 SEP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G로 시작하는 이 함수는 이제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를 반환하고 변환된 입력 토큰 유효 길이 레이블을 반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린 함수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함수 정의에서 BERT 센텐스 트랜스폼 클래스는 이제 입력 문장을 BERT 모델의 입력 형식에 맞게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그 init 함수 보시면 초기 함수 정의하고 여러 인자리를 받아서 변수를 저장했고 입력 문장을 밑에 더 밑에 여기 그다음 입력 문장을 토크나이징해서 토큰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때 문장이 하나 또는 두 개인지에 따라서 CLS랑 SEP 토큰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위에 좀 위에 거기 그다음 토큰들을 인덱스로 변환해서 BERT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 ID 저기 보이시죠? 그 타입 ID를 생성해서 문장의 하나일 때는 모든 토큰의 0, 두 개일 때는 이 페어 어디 있냐? 위에 있네. 어쨌든 그러니까 페어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문장 토큰의 0개, 두 번째 문장 토큰의 1에 부여했습니다. 그 유효 길이를 계산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패딩을 추가해가지고 최대 시퀀스 길이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쪽에 그 위에서 정의된 그 BERT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데이터 트레이닝과 데이터셋을 전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각각 트레이닝 데이터 로더과 테스트 데이터 로더로 저장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모델이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발생이 했었는데 원래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AI 모델 발생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트랜스포머 패키지 버전으로 인해 생긴 오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버전의 py 파일에 있는 왼쪽에 BERT 센텐스 트랜스 클래스를 추가해줬습니다. PPT 잠깐만 보여주시면 PPT 여기 내려가서 여기 9번째 거 네, 이렇게 그 패키지 버전이를 오류 생겼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건 이제 원래는 이제 직접적으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가져러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명시적으로 가져옴으로써 이제 오류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코드로 가면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 함수 init 메서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호출되어 객체의 초기 속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gen addition mask 저거는 벌트 모델의 입력을 제공할 때 이것도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어떤 토큰을 주의해야 하는지와 어떤 토큰을 무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forward 메서드는 모델이 훈련 동안 평가 시에 호출되고 주어진 입력에 대한 예측을 반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위에 거기. 그래서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저 디코이 저거 하는데 저 두 개 바이어스 저거랑 레이어 머시기 저거 같은 경우에 저 웨이트 디코이를 적용하면 안 돼서 이제 노 디코이로 적용을 해서 했고, 이 웨이트 디코이 자체가 일반을 향상시키게 사용이 되는 역할인데 저 두 개는 적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최적화 알고리즘, 그 손실 모듈 이런 거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토탈 저거랑 웜업 셋 저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라 하더라, 그 스텝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케줄러를 사용해 가지고 웜업 이후 합숙률을 감소시키는 스케줄러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면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가져오면서 반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for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taken id 그 setInMount id 여기서 long 타입을 변환해서 CPU로 전환을 하고 GPU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전달해 가지고 저기 out 쪽 보이시죠? 그래서 예측값을 얻게 하고 손실에 대한 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모델의 가중치랑 저 스케줄러 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로그 정해진 간격마다 로그를 출력하게 해가지고 에포크랑 뭐 손실률 뭐 그런 트레이닝 그 정확도 이것들을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방식을 에포크 1에 대해서 다 돌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 프린트 에포크 왼쪽에 있는 거 뭐라 해야지, 어쨌든 그거를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저희 밑에도 똑같이 반복을 해서 모델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쭉 더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예를 들어서 입력을 이렇게 아들에게는 없었는데 아내에게는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 이런 불안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AI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PPT로 넘어가서 학습 결과 그 다음 거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직 정확도가 0.53으로 나오는데 이게 53%라는 경우 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 정확도를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코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 밑에랑 밑에 없네? 어디 갔어? 어쨌든 저기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여자친구가 거리에 있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했는데 AI는 여기 있네요. 행복이 느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확도가 53%인 만큼 이렇게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에보크를 높여봤는데 이게 약간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에러가 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PPT 가셔야 되는데, 네, 거기.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수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높이려고 하고 또 완성된 AI 모델을 웹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거.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럼 다음 주 최종 발표까지는 완성이 되나요? 해야죠.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마지막 팀, 스튜던트 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루브 팀 발표를 맡은 정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가볍게 프로젝트를 오버뷰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프로젝트명은 트루러브라고 하고요. 요약드려서 말씀드리면 음성을 기반으로 한 채팅이 아닌 대화 봇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개발 스택은 이렇게 이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제 바뀐 점과 네? 달라요? 네. 조금 데서 피그마 사용하고요. 그거는 뒤에 제가 설명하려고. 네, 그래서 큰 건 같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AI 페어에서 진행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위치나 이런 방송 보시면 도네이션 할 때 이제 가끔 초등학생이 나와서 킹 받는 말투로 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한 성대모사를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료 버전이 톤에이션이고요. 이제 무료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료 버전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남성분, 여성분 각각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E DT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DTS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 맥락을 고르기 위한 기업 코드도 따로 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믹 레코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제 DTS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CE DTS는 이것 또한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인 미믹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웹페어 진행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바뀐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피그마를 사용하게 되었고 피그마에 대해서 따로 더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그마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글 보고 붙여오고 글 보고 붙여오고 그리고 이제 단추도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크게 신경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그마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그리고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피그마에서 이제 개발자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툴 같은 걸 깔게 되면 CSS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들도 따로 다 받아볼 수 있고 코딩하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피그마를 통해서 조금 더 UI 개선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배포를 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주차 개별 감상문이 있었잖아요, 과제로. 거기서 저희 거를 다 긁어와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챗GPT API를 사용할 때 제 프롬프트가 어려웠는데 잘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훌륭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신 최규민과 조규민 조일 네, 네, 규정 네 학생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네, 지웠었는데 이거. 네,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면 네, 응원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스피치 API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한 대신에 크롬에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엣지나 웨일 또는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는 아예 작동하기도 어렵고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완전 다를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UI 이제 피그마를 통한 UI 개편과 지금 배포를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질문은 T와 F가 아니더라도 데뷔전은 다른 성향으로도 잘 구현될지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T와 F만 구별하기도 이제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극명하고 이제 핫한 T와 F를 구별하고 이제 알맞은 프롬프트를 이제 T와 F를 짜는 이제 스킬이 쌓이다 보면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번에 있었던 질문인데요.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학습하는데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게 저희가 학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채팅의 모든 대화를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록들이 길어지다 보면 GPT가 이제 다음 답변을 내게 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API 사용료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자료 구조 방식을 고민하다가 일단 최근에서 10개의 대화 내용 정도를 저장을 해서 그래서 메시지가 입력될 때마다 그 맥락을 기억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떤 야정? 다음 주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 TTS 학습의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총 3,592개의 문장을 녹음을 해야지만 이제 TTS가 좀 들어줄 만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제 TTS 녹음을 마치고 그걸 이제 웹페어에게 전달을 해서 TTS로 이제 읽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해야 하고요. 웹페어의 경우는 현재 만들고 있는 피그마 디자인을 발표하고 배포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7팀의 발표로 다 들어봤고요. 이제 간단한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메이커스 최종 발표를 진행합니다. 네,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필참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B20, 저희가 중간 발표에서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B20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5주차 하나 남았고 6주차 하나 남았잖아요.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6주차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5주차에는 팀이랑 페어 일지 다 올려주시면 되고 6주차에는 그 최종 발표 자료 하나만 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최종 발표이기 때문에 모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F 말고요.
네, PPT로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일지를 조금 보다가 나온 말인데, 일지 작성하실 때 저희가 페어 일지랑 팀 일지 모두, 그러니까, 잠시만요. 페어 일지가 대면 아니면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안 지켜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인 만큼 다음 주에는 그거 지켜주셔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전달 사항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없으면 네, 마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헤어일지 다시 써야 되는 좀 개별 명단 주시죠. 있어? 명단 적은 거 있어. 3주차 네. 트루러브 팀이랑 응. 그다음에 4주차 말해. 누구였지? 4주차 강민성, 강지영 팀. 페어팀. 이제 페어팀 일지구나. 네, 다시 써야 되는 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트루러브 팀은 3주차 페어, 네, 안 내셔서 그거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틱틱폭폭 팀에서 강민서, 강지영 페어 일지 다시 쓰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저희가 지금 지영이가 아마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민서랑 다시 작성해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딨노? 여기 보시면, 어디였지? 위는 그냥 페어는 무조건 되면. 아니, 모르겠다. 일찍은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없네요. 우리가 말하셨어. 저희가 OT 때 말씀을 드렸는데, 페어는 무조건 대면으로 회의를 하시는 게 원칙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코드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아무래도 8주, 7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갈수록 루즈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최종 발표일인데 교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능기전공학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열려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막판 스포트 크런치 열심히 하셔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커톤 제출하신 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커톤 결과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네. 네, 그리고 네, 혹시 오늘 끝나고 코엑스 박람회 간 사람 있나요? 네, 목요일에 가는 사람 한 명, 금요일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저희 전달 사항 모두 끝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그래서